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호우경보가 동부와 서부,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진달래밭에 270mm, 서귀포 42, 성산 40, 제주 6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산간에 최대 150mm, 남부 100mm,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동부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제주가 이동과 문화, 정보 접근에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제주시 공영버스 전체 46대 가운데 고작 3대뿐입니다. 휠체어가 오를 수 있도록 리프트 작동을 요청했지만 운전기사가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나오나요? 아니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거예요? 해본 일 없어요. 버스 정류장 이용은 어떨까? 저상버스 노선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정류장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턱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위험하거든요. 공공기관을 드나드는데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 경사로가 기준보다 2배나 높습니다. 또 휠체어 미끄럼 방지를 대비해 출입문 주변으로 1.2m 이상의 정사각형 공간이 마련돼야지만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공공기관 화장실 앞입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칸이 마련돼 있지만 이 여자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칸이 없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남자 장애인 칸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무늬만 배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를 비교한 결과 제주의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 또 장애 장벽을 없앤 공공기관 인증시설 비율도 2%에 불과합니다. 장애 조례수도 전국 8개에 비해 제주는 1개에 불과해 분발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런 장애인 접근성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주도가 복지 예산의 비중을 해마다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외출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제주 사회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K리그 우승팀인 전북과 준우승팀인 제주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제주는 굳은 비날씨 속에서도 공세를 이어갔지만 전북에 0대1로 패하면서 선두권 도약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전북은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제주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26분 전북의 로페즈가 골키퍼 이창근이 막아낸 공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득점 직후 로페즈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노려 반전에 나선 제주는 2분 만에 이찬동이 퇴장당하며 기회를 잃었고 후반 드내도 전북의 골문을 노렸지만 탄탄한 수비벽에 막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힘든 경기 했는데 또 전반 로페즈 퇴장 이후에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또 저희들이 또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감독으로서 좀 책임을 동감하고. 경기는 패배했지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2,000명이 넘는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제주를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애들이 제주 유나이티드 팬이라서 날씨 안 좋은데도 이렇게 즐겁게 애들이랑 경기장 찾아서 응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2연승 가도를 달리던 제주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를 내어주며 상위권 도약에는 실패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25일 포항을 상대로 올 시즌 K리그 9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애완용에서 식재료까지 곤충 산업이 다방면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사육 농가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굼벵이로 알려진 식용곤충 꽃뱅이로 달콤 바삭한 강정을 만듭니다.
쿠키와 빵, 순대까지 선보인 다양한 요리는 모두 곤충으로 만든 겁니다. 먹어보기 전에는 조금 곤충이 그대로 보여서 힘들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곤충은 출하 때까지 2-3달이면 되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는 데 드는 사료량이 소의 10분의 1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제적입니다. 또 분뇨 문제도 없어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먹이를 곤충들한테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환기랑 뭐 이런 모든 시설 면에서 좀 청결하게. 여기에 첨단 산업에까지 쓰이는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곤충 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경북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육 농가는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398곳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5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곤충 대량 사육 시스템이 농가에 더욱 보급이 되어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화된 유통 판매처가 없는 것은 해결 과제로 지적됩니다. 경상북도는 사육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판로 확보와 유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곤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조색 양파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중국산 양파를 대량 수입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조색 양파 재배 면적은 742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생산 예상량도 4만 9천 톤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 폐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수급 조절로 가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중국산 양파를 대량 수입해 농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주택 거래량은 2,600여 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도 1,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0% 줄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은 1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0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안덕이 18도, 서귀포와 남원이 19도로 전망되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구자와 성산이 17도, 표선이 1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1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은 성판하기 14도, 윗새오름이 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물결도 전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51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부진의 일부 토지주가
토지 수용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토지주들은 재작년 2월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와 토지 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원지 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원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 근로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49%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경력 단절 여성의 70%가 3년 이상 경력 단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3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문화재청이 4.3 유적지 중 하나인 수학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함에 따라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낙선동 4.3성과 애월읍 어음리 머흘왓성, 화북 고늘동 잃어버린 마을 등 4.3 유적지 4곳을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3 유적지 복원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제주시 건입동 옛 주정공 장터에 위령공원을 조성하고 잃어버린 마을인 화북 고늘동 복원을 위해 사유리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4.3 유적지는 2010년 이후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이 없어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정비만 추진해왔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나대학교 부지에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 안내 매뉴얼을 보내 분교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탐나대 부지를 415억 원에 사들인 뒤 중국계 대학 유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중국 국내법 문제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